이제 쉬고 싶은데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이제는 좀 편해야 하는 거 아닌가? 70이 넘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 겪었고, 다 내려놓았고, 더 이상 흔들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70이 넘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직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여유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크면 걱정이 줄어들 줄 알았고, 돈을 조금 모으면 불안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서운하고, 왜 여전히 비교하고, 왜 여전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70대, 8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70이 되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젊을 때는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직장도 정년이 되고, 이제 겨우 편해지겠구나. 친구들도 정리되고, 돈 걱정도 조금은 덜하고, 무엇보다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오히려 70이 되니까 더 예민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은 여전하고, 아니 오히려 더 했고, 친구들이 자꾸 하나둘 연락이 끊기니까 더 외로워지고 시간은 많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더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깨닫는 게 있어요. 젊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편함과 70이 되고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흔들리고 더 서운해하고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놓친 걸까? 남들은 이 나이를 어떻게 보내는 걸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하며 찾아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70 이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털어냈습니다. 기대를 내려놨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했고 자존감을 남의 인정에서 자기 확신으로 옮겼고 과거의 후회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 이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 딱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를 하나씩 이해하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편해 보였구나. 아, 내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태도는 기대를 줄이는 태도입니다. 70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제일 큰 스트레스는 기대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품은 기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정도는 내 말을 들어줘야지. 휴일에는 한 번쯤 연락해 줘야지. 엄마, 아빠를 좀 챙겨줘야지. 이 모든 해야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래 알던 친구인데 저 정도는 내 입장을 이해해 줄 거야.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챙겨줄 거야. 이런 기대들이 있으면은 약간의 냉대도 작은 무시도 엄청나게 상처가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70대니까 어른으로 대접받아야지. 이 나이 정도면 경험 있는 사람으로 봐줄 거야. 내가 도움을 청하면 누군가는 도와줄 거야. 이 기대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70 이후의 인생에서 기대가 현실이 될 확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했고 우리 자신의 위치도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구에 사시는 최영자님 76세이십니다. 내 딸이 결혼하면서 나도 새 옷을 입겠다고 생각했어요. 딸 결혼식이 그렇게 소박할 줄 몰랐거든요. 큰 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레스토랑에서 30명만 모여서 난 그때 내가 입어야 할 옷을 못 입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오래 남았어요. 딸이 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영자님은 딸의 결혼식에서 자신이 받을 대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딸까지 원망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고 코로나 이후 소규모 결혼식을 선호하는 추세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최영자, 님의 기대라는 필터를 통과할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는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의왕에 사시는 이경수님 73세이십니다. 내 친구 중에 평생 티 없이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의 배신감이. 나는 그 친구를 위해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경수님은 평생 친한 친구라는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아플 때는 와줄 거야 라는 무언의 기대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오지 않자 그 관계 전체가 부서지는 느낌을 받으신 거죠.
혹시 그 친구가 그날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정보를 못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그럼 기대를 줄인다는 게 뭘까요? 이건 상대방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기대를 줄인다는 건 필수 조건을 참고 사항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모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을 우선할 수도 있다. 그것도 자연스럽다. 그래도 나는 딸을 사랑한다. 하지만 딸의 사랑의 표현이 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딸이 휴일에 연락을 안 해도 바쁜 거구나가 되고, 연락이 오면 오늘은 나를 생각해줬네가 되어요. 전에는 연락이 오는 게 당연했으니까 감사함도 없었는데 이제는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는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못 올 수도 있다. 그것도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우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친구가 못 온 그 하루가 70년의 우정을 부정하지 못하게 돼요. 기대를 줄이는 순간 무엇이 일어날까요?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마움이 늘어납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고맙고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고맙고 옆에 있어주는 것들이 모두 고마움으로 느껴져요. 70 이후의 행복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감사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태도는 관계를 넓히지 말고 깊게 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이야 그럴 수도 있었어요.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던 시절에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0대, 80대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많다는 게 복일까요? 오히려 제 관찰로는 반대예요. 70 이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신 정말 편한 사람이 한두 명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관계를 정리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70이 되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직장 동료, 친구들, 종교 모임, 동창회, 지인들, 이 모든 관계들이 소중했던 시절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70이 되면 이 관계들을 모두 같은 에너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마음이 편한 관계는 자동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광주에 사는 박순옥님 72세 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가 10명도 넘었어요. 그런데 70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더라고요. 누구와는 통화하기 위해 전화를 켜야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했고, 누구와는 그냥 편하게 전화하면 돼요. 지금 내가 진짜 자주 만나는 사람은 3명이에요. 그 3명과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뭔가를 꾸밀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면 돼요. 박순옥 님이 말하는 게 정확해요. 70 이후의 관계는 의무에서 편함으로 바뀐다는 거죠. 친구니까 만나야지.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70 이후는 관계를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정직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짜로 편한지, 어디에 시간을 쓸 때 가치로운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한 관계들이야말로 진짜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무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니까요. 그러다 보면 대화도 깊어지고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해지고 상대방도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원한다는 걸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까요?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둬도 됩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되고 모임에 가지 않아도 되고 연락을 미루고 미뤄도 됩니다. 정말로 남겨야 할 관계는 그래도 남으니까요. 70 이후의 관계의 질은 깊이로 측정됩니다. 많음으로 측정되지 않아요. 정말 편한 사람 한 명과 가끔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태도는 돈보다 시간을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 공허함은 정말 뭐에서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돈이 모자라니까 불안한 거야 하고요. 그래서 일을 계속하거나 투자에 시간을 쓰거나 자산을 모으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만난 70대, 80대 분들 중에 정말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공허해 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잘 사는 분들이 더 공허해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허함은 돈 부족이 아니라 시간 낭비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이 넘으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본다거나 휴대폰 본다거나 할 일도 없는데 시간을 때우다가 저녁이 돼요. 이걸 반복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 오늘도 빈날이 지나갔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점점 일상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가기도 합니다. 반면 시간을 잘 쓰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은 책을 1시간 읽고 산책을 가고 손주 영상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구성해요.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이 너무 많지 않아요.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그러다 보면 뭔가가 달라져요. 하루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이면 삶이 의미로워져요. 실제로 제 관찰로는 70 이후의 품격은 돈이 얼마나 있냐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서 나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품격 있어 보여요. 얼굴도 살아있고 눈빛도 반짝이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조언은 이거예요. 돈은 지킬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매일 5km를 걷겠다. 이건 너무 거창해요. 대신 이번 주는 월, 수, 금에 20분씩 산책을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영어를 배우겠다도 너무 거창하고 유튜브에서 10분짜리 영어 영상을 주 3회 본다. 이 정도면 됩니다. 작은 시간 관리가 모여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고 그 의미 있는 하루들이 모여서 품격 있는 노후가 됩니다. 네 번째 태도는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여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존중받고 싶으신가요? 아니, 나는 벌써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자식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면, 친구가 당신을 무시하면,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괜히 화나고 서운하고 그 관계가 자꾸 떠올라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신이 아직도 남의 인정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70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그랬거든요. 학교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했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아야 했고, 사회에서는 평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70까지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온 거죠. 하지만 70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당신을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당신의 인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남은 시간이 20년, 30년인데 그 소중한 시간을 누가 날 봐줄까, 누가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70 이후에 진짜 자존감은 남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예쁜 꽃을 심었다고 해보세요. 그 꽃이 예쁜 이유가 남들이 와서 봐줄 때만일까요? 아니죠. 누가 안 와도 아무도 안 봐도 그 꽃은 예뻐요. 당신이 그렇게 가꾼 그 꽃은 당신 삶의 일부고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성과예요. 남의 박수는 덤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이 읽은 책, 당신이 가꾼 취미,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 이 모든 게 남의 인정과 상관없이 이미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봐? 저 사람은 내 말에 동의할까? 내가 이래도 괜찮나? 이런 마음으로요. 70 이후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해도 그건 그 애의 인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했고 이제는 그 애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당신을 무시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건 그 친구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당신이 한 선택들, 당신이 살아온 방식들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잘 해냈다. 내가 충분히 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남의 인정이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그때부터 남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당신에게 관심이 생기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요. 역설적이지만 인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남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태도는 건강을 완벽이 아닌 유지로 보는 태도입니다. 70이 되면 건강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약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된다. 이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수치가 나와야 건강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건강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 없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는 것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면 뭐가 되나요? 피곤해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왜 이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아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 결과 뭐가 될까요? 건강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70 이후의 건강 철학은 완벽함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유지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혈압이 150이라면, 아, 나는 높은 혈압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럼 이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130이 되려고 절박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 당신의 무릎이 좀 아프다면, 아, 나는 무릎이 약한 몸이구나. 그럼 과한 운동은 피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여야겠네. 는 거죠. 이 차이가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실패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해가는 거예요. 그 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20분씩 산책을 한다고 해보세요. 어느 날은 다리가 아파서 15분만 걷고 어느 날은 날씨가 좋아서 30분을 걸었어요. 이게 실패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현실이에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날 밤에 후회해요. 어제는 왜 30분을 걸었지? 일관성이 없었네. 하면서요? 하지만 유지하려는 사람은 그냥 웃어요. 아, 날씨 좋은 날엔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내일도 가야겠다는 식으로요? 70 이후의 건강의 핵심은 이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꾸준히. 바로 이거예요. 완벽함이 아니라 습관. 목표가 아니라 일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신의 몸을 고칠 대상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하세요. 내 몸아 고마워. 이 나이까지 날 데려와줘서. 이제 우리 함께 천천히 가자.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면 당신의 몸도 당신에게 응해줄 거예요. 신기하게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몸은 그 속도를 늦춰갑니다. 여섯 번째 태도는 과거를 반복 재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세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만 아니었으면 지금 어땠을까? 내가 그때 좀 더 노력했으면 인생이 달랐을 텐데? 그때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떠오르나요? 만약 하루에 한두 번쯤이면 괜찮아요. 그건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는 성찰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반복해서 재생해요. 마치 옛날 노래를 계속 재생하듯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날까요? 마음이 늙어요. 정신이 과거에 갇혀요. 현재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와 주의가 모두 그때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 우울증도 생겨요. 제가 만난 70대, 80대 중에 가장 우울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의 다 과거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후회도 많고, 원망도 많고, 억울함도 많은 분들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과거는 그대로예요. 당신이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이 달랐을 거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 선택을 했고 70까지 살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배운 게 있고, 당신이 얻은 게 있고,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어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50대의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때 좀 더 똑똑했으면, 좀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분은 사업 실패를 내 능력 부족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자책해요.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어요. 나는 50대에 큰 도전을 했다. 그 과정에서 실패했지만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실패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 이런 마음의 여유와 지혜가 없었을 거다. 같은 과거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그분이 60대, 70대를 어떻게 보낼까요? 전자의 해석을 가진 사람은 자책 속에서, 후자의 해석을 가진 사람은 감사 속에서 지낼 거예요. 70 이후는 과거를 분석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감사하는 나이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부셔요. 어른들은 그 장난감을 들고 계속 뭐 하는 거야, 이걸 조심하지 못하고 라고 나무라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미 부셔졌네. 다음엔 더 조심해야겠네 하면서 놓아줘요. 우리도 그렇게 과거를 놓아줘야 합니다. 과거는 학습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후회와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을 늙게 만들고 당신의 남은 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충분히 잘했다. 이제 지금을 살자. 이 한마디가 70 이후의 가장 강력한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70 이후 마음이 편해지는 6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기대를 줄이는 태도, 서운함이 줄어들고 감사함이 늘어난다.
둘째, 관계를 깊게 하는 태도 의미 있는 연결이 생긴다. 셋째, 시간을 관리하는 태도 하루하루가 의미를 갖는다. 넷째, 인정을 내려놓는 태도 진정한 자존감이 생긴다. 다섯째, 건강을 유지하는 태도 몸과 마음이 함께 편해진다. 여섯째, 과거를 놓는 태도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다 덜어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은 것들, 쌓은 것들, 집착했던 것들, 이 모든 걸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덜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옛날 선인들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 것이 있고 적게 가진 자는 편한 마음을 갖는다. 우리가 70, 80대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돈도, 경험도, 상처도, 후회도, 집착도 많아요. 70 이후의 진짜 지혜는 이제 뭘 더 얻을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내려놓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마음가짐들을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대를 100% 내려놓을 순 없어요. 완벽하게 과거를 잊을 수도 없어요. 때론 다시 흔들릴 수도 있고 후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기대에 흔들리고 있네. 그럼 조금만 내려놓아야겠다. 아, 내가 과거를 또 반복했네. 이제 좀 더 현재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선택들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언제부턴가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게 70 이후의 삶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고 꾸준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들이 모여서 새로운 삶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금까지의 인생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젊을 때는 꿈을 쫓았고, 중년에는 책임을 졌고, 지금까지 온갖 힘든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요. 70까지, 80까지 살아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당신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정말로 바랍니다. 중년 이후에 깨달은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은 위로가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